하정욱 미술관 디아스포라 작가전은 해외에 거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를 선정해 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예술을 통해 문화와 역사의 교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다. 올해는 하정욱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이자 일본 오사카에서 민족의식에 기반한 현실 참여 경향의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석출 작가를 선정했다. 김석출 선생님의 작업은 본인의 가족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39년도에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징용공으로 넘어가게 되셨고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정착한 그런 가족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어떤 이주랄지 그다음에 남북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가난하고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안에 어떤 민족이랄지 조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랄지 사회적 어떤 문제들 이런 이슈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인권의 문제랄지 반전 그다음에 조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열사 조국의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을 염원하는 주제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1964년) 김석출은 16세에 이과회 회원 나카가와 도키노스케에게 1년간 유화를 배우지만 일본 이름이 아니면 전시회 출품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은 뒤 수업을 그만두고 18세부터 오사카 시립미술관 부설 미술연구소에서 회화 실기 교육을 받는다. 그곳에서 김석출은 2년여 동안 인체 수업과 유화를 배웠으며 김강석, 임재봉, 현종석 등과 교우하며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작 민족교육을 지키자를 합작으로 제작한다. 당시 제1동포들은 제1의 인권을 쟁취하자, 제1동포 민족교육을 지키자, 국민보험 권리를 인정하라, 제1동포의 지문인증 반대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사카 부청과 그 옆에 있는 일본 적십자사 앞에서 자주 집회를 열었다. 작품 제1의 인권을 위해 역시 일본 적십자사 앞에서 셔터가 닫히는 것을 저지하려는 모습 등 동포들의 항의와 외침을 담아냈다. 1966년작 서울의 하늘은 아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베트남 파병의 엇갈린 시선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보인다. 위협적인 전투기의 모습을 호기심에 주시하는 두 소년과는 다르게 여자아이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다. 열사 연작에서 주목할 점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체포된 인물의 표정과 자세다. 김지한은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는 당당한 모습이며 하얀 한복을 입고 수갑을 찬 여성은 반드시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주며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작가의 지지와 공감을 투영한다. 미술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조국의 정치 현실과 사회 문제, 인권, 반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김석출에게 1980년 광주의 소식은 예술가의 사명을 다시금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5월 광주 시리즈의 첫 작품인 1980-527은 1981년 제1회 고려미술전에 출품되었으며 당시 고려미술의 창립전 소식과 함께 몇몇 신문과 TV에 보도되는 등 일본과 제1동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화면 중앙의 남성은 체포된 자임에도 인체 구조와 신체 비율, 근육의 표현 등이 매우 균형감 있고 이상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양옆에 고개를 숙인 남성들은 동세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며 공간의 깊이감과 원근감의 묘사가 뛰어나다. 1980 5.18 광주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된 화면 너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남자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블라인드는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제1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즉 블라인드 너머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상황을 나타낸다. 1993년 이후 김석출은 1980 527 순환 연작, 1980 527 시절의 화석 연작 등을 지속해서 발표한다. 이 연작들은 유화와 함께 규조토와 모래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화면의 재질감을 강조한다. 화면의 재질감을 두껍게 하고 이를 긁어내는 기법을 통해 총알이 뚫고 지나간 흔적과 속도감, 나사못이 파고 들어가 본래의 상태를 파괴한 자국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기계장치가 핥히고 간 흔적은 연약한 여성의 피부와 강한 대조를 이뤄 아픔과 상처, 통증의 전이를 극대화한다. 규조토와 모래를 섞은 기법은 화석을 연상하게 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희생이 역사로 남아 후대에 전달되길 바라는 추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1980년 김석출은 김재형과 함께 정치적 이념적 경계를 넘어 제1작가들을 포괄한 단체 고려미술회를 창립해 1998년까지 18회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당시 제1작가라는 이유로 전시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1작가를 육성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석출은 고려미술회 해산과 함께 5월 광주 시리즈에서 유관순 열사로 작품의 주제가 변화한다. 유관순을 그리게 된 계기는 1993년 서울 서립에서 출판한 동화책 조선의 잔다르크 유관순의 사파를 그리면서다. 2001년 유관순의 자취를 따라 유관순의 어릴 적 사진을 구하고 한국민속촌에서 옛 의복과 머리 형태, 생활상 등을 조사해 2007년 4m 대작 되돌아보는 유관순을 완성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눗방울의 덧없음, 숭고한 정신과 고귀함이 꽃말이지만 한순간 저버리는 목련꽃의 허무함은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유관순의 삶을 비유한다. 프랑스의 잔누 다르크는 유화로서 많이 그린 그림이 많이 있어요. 조각도 있고. 그러나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없지 않아요? 누구도 유관순 그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려보자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모습, 진달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봉산에 올라가도 눈 감아도 어디 알 수 있다.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름답게 표현된 유관순의 인물상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소녀 열사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유관순의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 (20세기) 불행했던 역사 속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해방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은 차별의 연속이었다. 더욱이 조국의 분단으로 제1동포들은 복잡한 이념적 정치적 구도 속에서 여러 층위의 이해관계에 놓여왔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역사의 체험자였던 제1, 1세, 2세들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며 제1사회에서도 조국과 자신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석출의 조국 통일과 화합에 대한 염원 또한 간절해져 간다. 언제나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내 고향은 내 아버지가 자라난 고향이 내 고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빨리 돌아갈 수 없을까? 언젠가 살아있을 때까지 통일되지 않을까? 그것을 자기들 살아가는 희망이었죠. 1992년작 돌아갈 수 없는 다리와 제1, 3세의 경우,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 사건 당시 느꼈던 전쟁 촉발에 대한 불안감을 회상하며 제1, 3세를 통해 조국 통일을 향한 희망을 보여준다.
2021년작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남북 분단의 역사적 증거물이자 임진각에 보관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의 모습이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녹슨 기관차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산 가족의 모습을 통해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이야기한다. 김석출 작가의 작품에 디아스포라의 어떤 삶과 역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김석출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고 한일 양국의 다리가 되어 조국과 제1의 역사를 기억해 후대에 전달하는 김석출의 두드림은 계속될 것이다.